사기 범행을 저질렀어요. 사기 사건으로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해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요거 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떤 루트로 이 친구한테 알려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버린 거지. 변호사는 좀 이제 15년 하면서 이제 피의자가 이렇게 만약에 뭐 여자다 그럼 수사기관에서 좀 많이 봐주더라고. 특히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자만을 좀 많이 들어주는 경우가 있던데 형님 안 그랬어요?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유도증을 거죠. 끝까지 안 넘어오네. 그 여자라서 봐주는 사건은 요즘 트렌드로 볼 때 성감수성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. 성폭력 사건 등에 있어서 여자의 진술은 요즘 대부분 믿어주는 경향들이 있죠.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기 사건이라든지 또는 가정폭력 사건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자의 진술 또 특히 피해자의 진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믿어주는 경향들이 있죠.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. 그래서 점점 우리 법조인들이 일하기가 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피해자다움을 좀 요구를 하면서 피해자다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피해자만 진정한 피해자로 봤다고 한다면 지금은 피해자다움이 없는 피해자도 피해자라고 봐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이거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렇죠.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렇죠. 그건 좀 더 다음에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하고 형님 그럼 이제 뭐 이것도 조금 이어지는 질문이긴 한데 형님 조사할 때 이 사람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료를 놓고 이렇게 좀 판단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네 이 새끼 진짜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한 사건 있어요? 기억나는 사건? 착한 사람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착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죠? 이 사람은 좀 거짓말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착한 놈이지. 그러면 기존에 거짓말을 많이 했거나 사기 전과가 많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닌가요? 나쁜 사람이에요?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나요? 믿을 수 없지.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. 그 당시에는 이제 대검 첩보들이 생성이 되어서 일선 특수부에 뿌려질 때였단 말이에요. 뭐 A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높은 사람한테 뇌물을 줬다라는 사건이 대검 첩보로 내려와서 우리가 수사를 시작하게 됐어요. 대검에서 첩보가 들어오면 그렇죠. 밑에 일선청으로 내린단 말이에요. 그럼 이제 특수부에 있을 때 수사를 하게 됐는데 이 뇌물 사건이 내려오면 결국에는 수사를 어디서 시작하냐고 하면 공여자, 즉 돈을 준 사람부터 수사를 해야 돼요. 돈을 받은 사람, 수수자에게 뇌물을 줬다라는 기본적으로 진술이 확보가 되어야 이 뇌물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 돈을 준 사람은 결국에는 그 어떤 이 관련된 법을 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은행 대출 받는 등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어요. 그 사기 사건으로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해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요거 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떤 루트로 이 친구한테 알려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버린 거지.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또 하다가 우리가 이 사람을 체포를 해서 이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. 데리고 와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자기한테 체포영장이 유출된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똥이 갈까봐 이 뇌물 수수자한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. 수술 불었어요. 인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계좌 추적 등을 해보니까 돈으로 한 1억 정도를 줬는데 1억을 금융기관에서 직접 찾지 않는다면 만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. 그래서 CD기로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CD기로 찾는 동선, 핸드폰 동선과 그 다음에 자기의 진술한 대로 CD기에서 돈이 짝짝짝짝 찾아지는 내용들이 전부 부합한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뇌물 수수자와 어떤 업무 관련사 이런 것도 그대로 다 부합한단 말이에요. 다만 이제 여기서 더 완벽해지려고 한다면 돈을 받은 사실을 자백을 하거나 이 사람이 받은 돈을 자기 계좌에 입금시켰다는 증거가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더 완벽한데 뇌물을 수수한 사람은 자기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돈을 받은 흔적도 없어요. 근데 저희들이 이제 확인한 결과에 따른 이 사람은 평소 도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받은 돈 1억 원을 도박으로 탕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. 다 구속 기소를 했어요. 두 명 다. 1심에서는 다 유죄가 났어요. 근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난 거야. 둘 다? 준 놈 참여했잖아. 준 놈은 유죄, 받은 분은 무죄. 이렇게 된 거야. 이거 얼마 전 이슈됐던 사건하고 비슷하네. 근데 여기서 왜 무죄가 났겠어요? A라는 사람, 아까 제가 사기가 있었다 했죠. 그전에도 사기 전력들이 많이 있었던 거야. 신빙성이 문제됐구나. 사기 전력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. 그래서 물론 변호인들도 그런 주장하겠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사님은 이 사람의 이런 인생 전력에 비춰볼 때 이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거지. 판결문에 그런 취지를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저는 이 사람이 과거에 거짓말을 많이 해왔어.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의 거짓말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잘못했다.
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 돈을 주기 위해서 막 만든 게 명확하게 확인이 되잖아. 그러면 지 회사 돈을 빼가지고 이렇게 돈을 막 만들었어. 그럼 이 돈 어디다가 주는 거야? 이 사람한테 줄 이유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한테는 자기의 어떤 사업을 따기 위해서 돈을 줘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고 이걸 줬다고 이야기하는데 받은 사람이 받지 않았다. 이 사람은 아주 고위직 출신이란 말이에요. 공무원으로서 고위직 출신이었다고 해서 이 사람 말은 맞고 사기 전력이 많다고 이 사람 말은 틀렸느냐? 대법원에서는 그대로 항소심 판단이 유지가 되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더라.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막 변호인들이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잖아요. 저 상대방을 가지고 인신공격적인 주장이죠. 결국에는 저 사람은 이렇게 범행 전력이 많아. 근데 저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냐? 저 사람 옛날에 거짓말을 많이 했어. 저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냐?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주장이 과하면 안 되고 또 판단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주장들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.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. 그 사건 변호사를 참 잘 세림한 것 같네요. 내가 그 판사님하고 뭔 좀 연속 동기거나 뭐